그러다가 새우살도 줘보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핀셋으로 먹이를 주다 보면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물에 뜨는 부상성 사료를 주면 몇 번 실패하다가 결국 성공하게 되더군요. 제 기억에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수어 도감편으로 자연 다큐멘터리나 대형 아쿠아리움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물고기인 솔베간팽, 영어로는 라이언피쉬 사육법과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총 3번 라이언피쉬를 길러보았는데 처음 2번은 사육 방법을 잘 몰라서 한 달 안에 폐사하고 세 번째 녀석은 사료 적응까지 시켜서 횟수로 3년 정도 길렀습니다. 손가락 2마리만한 녀석이 3년 동안 어른 손바닥만 해졌죠.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녀석인데요. 뭘 먹었는지 배가 좀 불룩해져 있네요.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에서 스쿠버 하시는 분들에게 심심치 않게 보이는 열대성 어종으로 수입되어 오는 라이언피쉬 대부분은 동남아에서 잡혀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해역인 캐러비안이라고 불리우는 카리브해 쪽에는 없던 물고기인데 애완용으로 키우던 라이언피쉬가 어떤 이유로 방생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베스처럼 토종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서 골치 아픈 어종이 되었죠. 식용으로도 쓴다는데 독가시 때문에 다듬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라이언피쉬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다 성장해도 15cm가 채 안 되는 두어프 계열의 라이언피쉬가 있고 수족관에서 볼 수 있는 일반 라이언피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로 수입되는 관상용 라이언피쉬는 볼리탄이라고 불리우는 종으로 다 성장하면 40cm 가까이 크는 라이언피쉬 중에서는 가장 큰 종류에 속하는 녀석이죠. 일단 기본 사육 정보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라이언피쉬는 수질에 강한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우리가 흔히 아는 니모보다도 더 강한 것 같아요. 라이언피쉬는 수질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에서 허물 같은 것이 벗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은 아니니 수조 안에 비닐 조각 같은 것이 떠다닌다면 예민하게 대처할 필요는 없지만 수질을 체크해 보시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금세 좋아지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어프 종류도 키워봤었는데 일반 라이언피쉬보다는 수질에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산호를 건드리지 않아서 리프 쉐이프라고 하지만 많이 먹고 배설량도 많아서 수질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산호 어항에 넣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산호 사이에 사는 예쁜 물고기들을 먹어버릴 확률도 높고요. 라이언피쉬는 탱이나 엔젤류처럼 활동량이 많지 않고 하루 종일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종류라서 여과 능력만 좋으면 수조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라이언피쉬 한 마리만 키우신다면 45큐브나 두자 어항에서도 스트레스 없이 오래 키우실 수 있죠. 수조가 크면 먹이용 물고기가 자꾸 도망다니기 때문에 라이언피쉬가 잘 못 잡아먹습니다. 담새를 먹으라고 넣어주었더니 사흘을 쫓아다니기만 하고 못 잡아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수조 환경은 물의 흐름이 있어야 좋지만 수류가 너무 셀 필요는 없습니다. 수류가 너무 세다고 날려다니거나 하지는 않지만 조금 스트레스는 받는 것 같습니다. 수류가 없는 곳에 조용히 숨어있는 걸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수류는 적당히 물의 흐름이 있을 정도로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을 넓게 해준다고 수조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은신처를 만들어 주시는 게 라이언피쉬도 스트레스 안 받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많이 돌아다니는 물고기가 아니라서 덩치에 비해 큰 수조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먹이는 100% 육식입니다. 처음 집에 데려와서 먹이 적응을 시켜야 되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먹이를 안 주다가 수조에 적응이 되면 가장 좋은 먹이로는 구피를 주시면 됩니다. 구피가 먹이용으로 가장 좋은 이유는 사이즈도 적당하고 빠른 물고기가 아니라서 내복형 사냥꾼인 라이언피쉬가 잡아먹기 쉽기 때문이죠. 대부분 1분 안에 먹힙니다. 먹이를 씹어먹는 게 아니고 큰 입으로 꿀떡 삼켜버리기 때문에 물이 더러워지거나 하지는 않지만 배설량이 아주 많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탱 종류처럼 흐트리면서 볼일을 보는 게 아니라서 덩어리째 꽤 큰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큰 스포이드로 제거해 주기는 편하죠. 여튼 계속 구피를 번식시켜 먹이를 줄 수도 없어서 사료에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법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엔 몇 번 먹이를 주다 보면은 내가 먹이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른 멸치를 작게 잘라서 물에 불린 거를 몇 번 줘보세요.
물에 가라앉는 짧은 시간 동안 구피인 줄 알고 입질을 하다가 놓치기도 하고 한번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건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실패하면 또 구피를 주다가 마른 멸치를 물에 불려주다가 반복하면 어느 순간 멸치를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새우살도 줘보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핀셋으로 먹이를 주다 보면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물에 뜨는 부상성 사료를 주면 몇 번 실패하다가 결국 성공하게 되더군요. 제 기억에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라이언피쉬는 먹이를 사냥할 때 이렇게 지느러미를 펴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제압한 후 한 입에 삼켜버리죠. 어릴수록 지느러미와 가시가 길고 크다가 성장할수록 몸이 뚱뚱해지고 지느러미와 가시는 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료 적응을 하고 나면 아주 편하게 기르실 수 있고요. 가끔 생먹이를 주면 덩치가 빠르게 커집니다. 먹이를 줄 때 주의점은 입이 커서 큰 물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가급적 작은 먹이를 여러 개 주라는 것입니다. 가령 한 번에 5g 정도 먹이를 먹인다면 5g짜리 물고기 한 마리보다 1g짜리 물고기 5마리를 먹이라는 뜻이죠. 외국 문헌을 찾아보면 라이언피쉬가 소화 계열이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먹이를 삼킬 수는 있는데 소화 불량이 일어나기 쉽고 큰 먹이가 입을 통과하더라도 장이 약해서 뱃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고 하네요. 제가 아는 분도 1년 반 잘 키우다가 먹이를 한번 잘못 먹여서 죽었다고 하고요. 저도 3마리째 장기 사육하기 전에 먼저 죽었던 2마리는 모두 먹이를 먹다가 죽었습니다. 한 마리는 같이 먹이용으로 넣어둔 담새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었고 한 번은 바닷가에서 잡아온 작은 칠개를 다리를 떼고 주었는데 한 입에 잘 넣더니 삼키지 못해서 고생고생 하다가 겨우 삼키고 다음날 죽었죠. 그런데 식탐은 아주 강해서 배가 터질 만큼 빵빵해지지 않으면 먹이 먹는 것을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사육하는 사람이 잘 조절해서 주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시장에서 살아있는 큰 대하를 사와서 껍질을 까고 먹기 좋게 길고 잘게 잘라주었더니 계속 받아먹다가 결국 대하 한 마리를 다 먹더군요. 생먹이를 너무 자주 주시면 수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아주 가끔 주시고요. 새우류를 아주 좋아하는데 머리나 딱딱한 껍질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 머리는 꼭 제거하시고 잘 삼킬 수 있는 사이즈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낚시 미끼용 크릴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잘 알려져 있는 대로 독이 있는 고기의 대명사입니다. 제가 아는 수족관 주인분도 실수로 손가락을 찔려서 반나절을 한쪽 팔이 마비된 상태로 엄청난 고통 속에 보냈다고 하십니다. 드워프 라이언도 마찬가지로 독이 있고요. 그러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독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굳이 수조에 손을 넣지 않는다면 쏘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쏘인 적이 없거든요. 독은 지느러미 끝에 가시에 있는데 모든 지느러미가 위험한 건 아니고 영상에 보시는 부위의 지느러미 끝 가시에만 독이 있죠.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예 수조에 손을 넣지 않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수조에 있는 다른 물고기도 이 가시에 찔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수조에 기를 때 셀핀탱과 그루퍼 등과 함께 길렀었는데 셀핀탱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도 한 번도 쏘인 적은 없었습니다. 알아서 물고기들이 잘 피하고 또 라이언피쉬 자체도 많이 움직이는 편이 아니라서 3년 동안 사고가 난 적은 없네요. 좀 큰 수조라면 라이언피쉬보다 크거나 비슷한 사이즈의 물고기는 합사가 가능하고요. 라이언피쉬도 자기 입에 들어갈 사이즈가 아니라면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거류나 트리거는 라이언피쉬의 지느러미를 잘게 씹어버리기 때문에 합사를 반대하는 편입니다. 같은 라이언피쉬라도 사이즈가 작은 녀석이 먹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이즈로 키우시는 게 좋고요. 큰 사이즈의 프로그피쉬랑 키우시면은 라이언피쉬가 잡아먹힌다고 하더군요. 라이언피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큰 수조라도 한 마리만 있으면 여기저기 뻗어있는 가시와 화려한 지느러미로 엄청난 포스를 보이면서 수조를 꽉 채우는 멋진 해수어죠. 먹이 주는 주인도 알아보고 잘 따라서 키우는 재미도 있고요. 책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물고기를 집에서 보는 신기함도 있죠. 먹이 적응만 잘 되면 수질에도 강하고 키우기 까다롭지도 않아서 초보자용 해수어로도 추천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시간 날 때 아는 범위에서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